네, 한 주간의 스포츠계 이슈를 진단해보는 클릭 스포츠 시간입니다. 이 미러클 두산의 저력이 대단합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도 두산이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삼성을 5대1로 이기고 2연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에 한 발 다가섰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대부분 전문가들이 뭐 2차전은 이제 두산이 좀 불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두산이 2연승을 거두리라고 예상한 분은 뭐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없었죠. 예상했습니까? 아니, 없었죠. 아마 이 두산 때문에 이 야구 전문가들이 다 머쓱해졌거든요. 어제 2차전에서 연장 접전이었는데 두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한국 시리즈가 7전 4선승제이거든요. 1차전, 2차전 2연승을 거뒀다는 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연장 13회 접전까지 가는 이 팽팽한 기싸움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어제 이 삼성이 이 선발 투수에 이어서 뭐 차우찬, 그 안지만, 그리고 오승환 선수까지 필승 개투조를 내보냈는데도 패했다는 점에서 두산으로서는 2승 이상의 이 상승 효과를 가져왔고 삼성으로서는 2패, 수치적으로 2패 이상의 충격을 받게 된 경기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보통 뭐 1승을 첫 1차전에서 이기면은 뭐 승률이 80%, 시리즈에서 우승할 확률이 80%라고 하는데 1, 2차전을 이기면은 뭐 그만큼 또 더 높아지죠. 아주 예외적으로 2007년도에 이 두산이 그 SK하고 한국 시리즈 할 때 2연승 거뒀다가 4연패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 이제 우승이 한 발짝 다가섰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2차전이 연장 13회까지 가는 뭐 대단한 접전이었었는데 일반적인 예상으로 보면은 지금 체력적으로 뒤져 있는 이제 두산이 불리한 경기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오늘 이제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은 어제 이 리퍼트 선수 선발로 나와서 제 몫을 해줬고요. 두산의 개투진이 워낙 좀 불안한데도 불안한 모습을 가져가면서도 무실점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이 그 가장 큰 강점인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가지고 갔고 하위 타선의 폭발력이 이제 돋보였는데요. 이게 현상적인 그 분석이라고 보고요. 본질적으로 한 가지만 딱 들려고 한다면 저는 두터운 선수층을 저는 강조하고 싶거든요. 두터운 선수층인데 예를 들면 어제 그 13회에 결승 솔로 홈런 날렸던 오재일 선수 13회에 교체 선수로 들어간 선수였었고요. 그리고 선취 타점을 기록했던 이 김재호 선수도 이 3회에 그 이원석 선수의 부상으로 교체에 들어간 선수였었는데 이 교체 선수들이 뛰어난 활력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두터운 선수층인데 그런데 이 두산이 대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 두터운 선수층을 두산이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고 FA 이 자유계약 선수를 데리고 왔다거나 아니면은 이 대형 신인 선수를 영입해서 이런 전력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두산의 신인 선수 영입하는 자원은 다른 팀들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끊임없이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을 해온 결과가 오늘날과 같이 두터운 선수층으로 발전을 했고 이것이 어제 경기 크게 보면은 올해 포스트 시즌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믿었던 이제 오승환 투수가 이제 홈런 한 방에 무너졌었는데 삼성으로서는 이제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삼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어제 뭐 오승환 선수도 나와가지고 마무리로 나와가지고 53개를 던졌거든요. 굉장히 무리한 투구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급했다는 얘기인데 지기는 했지만 삼성의 투수진은 여전히 막강하다, 굉장히 두텁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산의 가장 강점이 그 안정적인 수비인데 삼성의 수비도 두산에 못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 타선이 좀 문제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어제 삼성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10회와 11회에 1사 만루의 기회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득점을 내지 못했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3, 4, 5번 중심 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타선에서는 어제 안타는 한 개밖에 치지 못했었거든요. 바로 이런 빈곤한 타선의 공격력 부족, 그리고 하위 타선과 상위 타선의 연결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점이 삼성으로서는 가장 고민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루 쉬죠. 내일 이제 잠실에서 3차전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삼성으로서는 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한판 승부가 될 것 같고요. 3차전 경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야구가 참 묘합니다. 이제 스포츠가 묘한데 이 원정 경기에서 두산이 2연승 올렸잖아요. 모두들 두산 때 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다 이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3, 4차전이 두산에게 위기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한국 시리즈에서 뛰었던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한국 시리즈에 들어가기 전에 두산이 4할을 쉬었거든요. 4할을 쉬었지만 이 준 플레이오프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데 체력적인 부담은 1, 2차전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3차전 또는 4차전에서부터는 체력적인 부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때문에 두산으로서는 위기가 올 수가 있겠고 삼성의 타선이 지금 침묵하고는 있지만 포텐셜이 있는 타선이거든요. 예. 아직 터지지가 않을 뿐이고 한 번은 분명히 터질 것이다. 그것이 2연패를 당하면서 위기감을 갖게 되는 잠실 경기에서 삼성의 타선이 한번 폭발력을 과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은 오히려 2연승을 올린 두산의 위기가 잠실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그럼 어떻게 좀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될까요? 자, 두산으로서는 이 잠실이 3연전이거든요. 예. 3연전 중에서 최소한 많으면 그 1승 수비적으로 가지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두산에서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그다음에 그 유희관 선수 이후에 중간 개투진이 얼마나 막아주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거로 보거든요. 예. 두산으로서는 중간 개투진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예. 자, 끝으로 지난 금요일에 막을 내린 전국체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인천에서 있었죠. 이 전국체전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면서요? 아, 전국체전 너무 방만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예.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 규모가 15,000명 내외가 되거든요. 아시안게임도 한 13,000명 정도가 되는데 예. 이번에 인천 전국체전에 3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선수단 규모가. 선수가 3만 명. 선수가 뭐 많이 참여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선수단의 규모가 이제 3만 명인데요. 많이 참여하면 좋은데 과연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도 이 중국을 제외하고 종합대회에 3만 명이 참가한 데가 많지는 않은데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이 3만 명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 이런 외형 부풀리기 경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무엇을 남기는가? 라는 것은 이제 의문점을 던지고 싶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3만 명 정도가 참가를 해가지고 종합 경기를 제대로 치러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대회 운영이라든지 선수들이 연습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거나 경기를 치르는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이 지자체 간의 이 순위 경쟁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회 경기력도 저하가 되고요. 생활체육은 국민생활체육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 규모인 국민생활축전이 있는데 이쪽에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국체전은 엘리트 선수 위주로 그리고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유망주들을 발굴하는 대회로 좀 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